안녕하세요. 나의 병원을 지키고 있는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오늘은 암이 나타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암이 생긴다고 신호가 나타나면 누가 암에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내가 평소에 느끼지 않은 증상들을 혹시 암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징후들을 제가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일하게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상열입니다. 내가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뭔가 갱년기도 아니고 열이 날 이유가 없는데 이유 없이 장기간 자꾸 열이 나면서 그와 더불어 자꾸 몸이 젖을 정도의 땀을 흘린다. 이럴 때는 혹시라고 조금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이 만약에 인지를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면역 반응 중에 조금 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열 반응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밤에 열이 나면서 땀을 자꾸 흘린다고 해요. 당연히 열이 난다는 게 다양한 질환의 징후긴 하지만 너무 장기간 동안의 증상이 지속된다라던가 그로 인해서 몸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때까지 지장을 준다면 꼭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체력 저하입니다. 내가 식사도 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체중이 갑자기 빠져나간다. 보통 우리가 한 달 새에 10%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라고 기준을 잡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혹시나 한 생각을 또 하셨으면 좋겠네요. 암세포가 자랄 때 일반 세포에 비해서 그 증식력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영양분에 있어서 공급을 일반 세포가 아닌 암세포로 많이 가져오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포도당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정작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포도당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자꾸 체중이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체력 감소가 자꾸 나타나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혹시나 나 요즘 피곤한데 암? 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무리겠지만, 내가 한 달 사이에 이유 없이 체중이 갑자기 10% 이상이 빠졌다 이렇다고 한다면 꼭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출혈인데요. 피나는 건 무섭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출혈들은 늘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 전에 지혈이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코피가 날 수도 있고요. 어디 부딪혀서 피가 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특정 이유가 아닌데 피가 비친다라는 거는 꼭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변을 볼 때 자꾸 피가 난다라던가 아니면은 코피가 너무 이유 없이 자주 발생을 한다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병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코피 또 났네라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출혈 중에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소변 같은 경우에는요, 소변이 출혈난다고 해서 빨갛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어떤 적혈구 양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혈뇨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짙은 색의 소변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이 아니더라도 내가 자꾸 자각적으로 빈혈 증상, 내부적으로 출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빈혈 증세가 이유 없이 자꾸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도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바로 통증입니다. 사실 이 암으로 인한 통증은 내가 자각 증상 정도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그냥 단순 통증은 아니고 좀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나야 내가 자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암으로 인한 통증은 기본적으로 그 사이즈가 좀 커졌을 때, 커짐으로 인해서 주변을 압박하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문 근처에 암 조직이 생기게 돼서 크기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항문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변을 볼 때 통증을 유발한다던가, 혹은 뼈나 신경계 근처에서 자란 암들은 신경 자체를 누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유 없는 통증들을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면은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은데, 이 정도의 통증 강도는 사실 그냥 아픔과 망가의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극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바로 어딘가 만져지는 덩어리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통증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암 조직이 어느 수준에서 커지게 되면 원래 있던 조직들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만졌을 때 덩어리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대표적으로 갑상선암이라던가 혹은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자가 촉진이 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암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눌렀을 때 그 자체적인 통증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다쳐서 고름이 생겨서 부었다, 그런 덩어리감이 있는 부분들을 만지면 통증 자체가 있거든요. 근데 암 조직 같은 경우는 눌러서 주변 조직을 압박했을 경우는 통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적인 덩어리에는 통증은 없어요. 그렇게 한번 감별해 보시면 좋은데, 내가 뭔가 만지다가 어떤 것들이 손으로 만져질 정도의 덩어리감이 있다, 이럴 때는 한번 영상검사를 통해서 그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종 확정은 영상이 아니라 조직 검사를 통해서 덩어리의 성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높아심에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은 내가 이유 없이 뭔가 손에 힘이 빠지거나 내가 자꾸 한쪽으로 균형을 못 잡거나 뭔가 이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꼭 한번 머리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머리 쪽에 생긴 뇌종양 같은 경우는 이 뇌에 굉장히 복잡한 신경계들을 자극을 하거나 그 기능들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어떤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엔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물건 좀 떨어뜨렸구나, 손에 힘이 없겠구나 라고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손에 자꾸 힘이 빠지고 물건을 집을 때 자꾸 놓치게 되고 내가 자꾸 걸을 때 뭔가 균형을 잘 못 잡는다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머리 쪽을 의심하게 되는데,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것들이 암인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암에 대한 징후들을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 암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암들이 있고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게 항상 내가 평소와 느끼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서 이럴 때는 한번 넘어가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